우리는 유대감 형성을 위해 혹은 상대를 좀 더 편하게 부르기 위해 별명을 지어주곤 한다. 보통 별명은 우연한 계기로 탄생하기도 하고 특정인이 지어주거나 의도치 않은 과거의 사건이 별명으로 굳어지기도 한다. 실력이 뛰어난 선수들은 워낙 대중의 관심을 많이 받기에 종목을 불문하고 별명 한두 개씩은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이번 시간에는 각자의 포지션에서 위대한 족적을 남긴 축구선수 10명이 어떠한 계기로 현재의 별명을 갖게 되었는지 별명의 알파벳 순으로 살펴본다. 대한민국이 낳은 위대한 공격수 차범근. 1953년생으로 1980년대 분데스리가에서 엄청난 족적을 남겼고 현재까지도 한국에서보다 독일에서 인지도가 높을 정도로 위대한 선수로 대접받지만 차범근에 대한 독일인들의 첫인상은 그저 동양에서 온 외국인 선수였을 뿐이었다. 이름조차 어떻게 읽어야 할지 제대로 몰랐던 독일 사람들은 자신들의 방식으로 차범을 이름으로 근을 성으로 차범근으로 불렀는데 알파벳 표기 그대로 차붐이라고 발음했다. 동양식 이름의 무지에서 비롯된 오해였으나 차범근은 곧 폭발적인 활약을 선보였고 마침 붐이 독일어로 폭탄 터지는 의성어 표현이었기 때문에 그의 활약과 더불어 차붐은 차범근을 상징하는 별명이자 이름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2022 카타르 월드컵에서 수많은 선방으로 아르헨티나의 세 번째 월드컵 우승을 이끈 선수. 그는 1996년부터 98년까지 아르헨티나에서 방영되었던 시리즈 미 파밀리아 에스 디부호에서 주인공 캐릭터인 디부를 너무나도 사랑했다고 한다. 이 프로그램과 주인공 캐릭터를 마치 자신의 분신처럼 여겼던 그는 디부를 이름처럼 사용했으며 현재까지도 대표팀 동료들은 그를 에밀리아노보다는 디부로 더 많이 부른다고 한다. 데어 카이저, 황제라는 뜻이며 그 무게감 때문에 아무에게나 붙여질 수 없는 별명이다. 황제라는 무게에 걸맞는 활약을 펼친 자만이 이런 별명을 얻을 수 있었는데 프란츠 베켄바우어는 이러한 별명의 적격인 선수였다. 수비수였지만 공격 전개 능력까지 갖추며 당시 리베로 포지션의 교과서로 불렸고 1964년부터 1977년까지 바이에른 뮌헨에서 활약하며 5번의 리그 우승, 3번의 유럽대형컵 우승을 해냈고 서독 대표팀에서도 주장으로 팀을 이끌며 72년도 유로 대회와 74년도 월드컵까지 석권, 모든 독일인이 사랑하는 최고의 선수로 거듭났다. 심지어 지도자로도 변신 후에도 독일을 1990년도 월드컵 우승으로 이끌며 진정한 독일의 황제로 등극했다. 엄청난 축구 센스, 폭발적인 순간 스피드, 그리고 수려한 외모까지 갖췄던 엄친아 카카. 그의 본명은 히카르도 이젝손 두 산투스 레이치로 카카와는 전혀 접점이 없어 보이지만 디가옹으로 알려진 동생 허드리구가 그의 별명을 만들어 주었다. 어린 시절의 디가옹은 형 히카르도의 이름을 제대로 발음하지 못해 카카라고 형을 불렀고 짧으면서도 친근감 있는 이 별명이 마음에 들었던 히카르도는 자신을 카카로 소개하기 시작했다. 이후 그의 등에는 클럽과 대표팀을 가리지 않고 언제나 카카라는 이름이 새겨지게 되었다. 맨시티의 레전드이자 메시의 절친으로 유명한 세르히오 아구에로. 아구에로의 별명은 그의 할아버지에 의해 탄생되었다. 아구에로가 유년기 시절 아르헨티나 TV에서 방영하던 일본 애니메이션 장난꾸러기 먼 옛날 쿰쿰이라는 만화의 주인공 쿰쿰과 세르히오가 닮았다고 생각한 할아버지. 쿰쿰이라 불리던 세르히오의 별명은 쿤으로 더 간결해졌고 그만의 독특한 별명이 되었다. 아구에로는 자신에게 특별한 별명을 지어준 할아버지께 감사를 표했고 선수 시절 동안 유니폼 이름을 쿤 아구에로로 표기하며 별명에 대한 애착을 드러냈다. 금발을 휘날리며 폭발적인 스피드를 뽐냈던 스페인의 스트라이커 페르난도 토레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유소년 출신인 토레스는 어렸을 적부터 워낙 많은 기대를 받은 선수였다. 채 16번째 생일이 되기도 전에 이미 프로 계약을 했고 만 17세의 나이에 1군 프로 무대에 데뷔했다. 어린 나이에 팀의 주축으로 자리 잡았고 만 18세였던 0203 시즌에 12골을 기록하며 공격수 부재에 시달리던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간판 스타로 자리 잡게 되었다. 그리고 만 19세의 나이로 무려 팀의 주장을 맡게 되면서 팬들은 그를 어린 선수 중 최고라는 뜻을 담아 소년을 뜻하는 엘 니뇨로 부르기 시작했고 이후 이 별명은 페르난도 토레스를 상징하는 단어가 되었다. 수식이 필요 없는 축구 황제 펠레. 그의 본명은 에드송 아른치스 두 나시멘투인데 펠레의 아버지는 전구를 발명한 에디슨의 이름을 따서
아들의 이름을 에드송으로 지었다. 펠레는 축구 선수였던 아버지를 따라 훈련장에 자주 놀러 갔는데 시간이 날 때 아버지의 팀 동료였던 빌레라는 골키퍼와 함께 공을 차며 놀기도 했다. 어린 에드송은 B 발음을 계속해서 P로 잘못했고 이후 사람들은 그를 펠레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하지만 당시 에드송은 펠레라는 자신의 별명이 마음에 들지 않았으며 펠레라고 놀리는 자신의 친구를 주먹으로 때린 적도 있다고 한다. 그러나 주변의 모든 사람이 이미 자신을 펠레라고 불렀고 이후 그는 펠레라는 이름으로 월드컵을 3회나 우승하는 대위협을 달성한다. 자신이 참여해본 모든 대회에서 우승한 선수 리오넬 메시. 월드컵 우승으로 역대 최고 선수의 반열에 오른 메시의 별명은 라뿔가, 한국어로 벼룩이다. 다소 우스꽝스러운 이 별명은 메시의 형들이 지어줬는데 어렸을 적부터 지금과 비슷한 스타일의 드리블을 구사했던 메시를 본 형들이 이런 별명을 지어줬다고 한다. 8, 9살 당시의 메시는 당시 또래들보다 훨씬 작았는데 이런 작은 녀석이 팔을 흔들어대며 자기보다 몸집이 큰 친구들을 헤집고 다니는 모습이 정말 벼룩 같아 보였나 보다. 메시가 바르셀로나 1군에서 유명세를 탄 이후 그의 벼룩이라는 별명은 더욱 널리 불렸고 특히 국가대표 경기에서 아르헨티나 중계진이 종종 메시를 뿔가로 부르곤 한다. 바르셀로나에서 라 손리사 델 풋볼, 즉 축구계의 미소로도 불렸고 언제나 축구를 즐기며 아름다운 플레이로 많은 사람들의 눈을 즐겁게 해줬던 호나우지뉴. 그의 본명은 호나우두 지 아시스 모레이라. 하지만 그보다 4년 일찍 태어난 다른 호나우두가 있었으니 스트라이커의 표본이었던 바로 그 호나우두. 사실 브라질 중계진은 바로 이 호나우두를 부를 때도 호나우지뉴로 부른다. 포르투갈어에서 이뉴를 붙이면 축약형으로서 친근하게 부를 때 쓰이는 방식이다. 때문에 미소가 아름다운 이 호나우두는 자신의 지역 이름까지 더해 호나우지뉴 가우슈로 부르게 되었고 역대급 스트라이커인 이 호나우두는 바르셀로나와 인터밀란 시절 미친 활약을 바탕으로 대단한 현상을 뜻하는 우페노멘으로 불리게 되었다. 2002 월드컵에서 같이 활약한 두 호나우두, 한 명은 호나우두라는 표기로 한 명은 호나우지뉴라는 유니폼을 입고 브라질의 공격을 이끌었고 결과는 브라질의 5번째 월드컵 우승이었다. 완벽한 터치와 예측 불가한 드리블로 그라운드를 아름답게 수놓았던 지네딘 지단. 그의 별명인 지주는 어렸을 적 만들어지거나 업적에 의한 것이 아닌 단 한 사람에 의해 만들어졌다. 그 주인공은 롤랑 쿠르비스. 지단이 보르도에서 뛰던 시절 감독이었던 롤랑 쿠르비스는 평소 자신의 선수들을 별칭으로 부르는 것을 즐겨 했는데 지단은 특별한 별칭이 없어 본인이 지단에게 별명을 하나 지어주게 된다. 지단의 본명은 지네딘 야지드 지단인데 세 단어의 포인트를 따와서 지즈라고 지단을 불렀다. 이후 좀 더 편한 발음을 위해 지즈는 지주로 변화하였고 감독이 선수에게 만들어준 이 별명은 지단이 월드클래스 선수가 된 이후에도 계속 사용되었다. 쿠르비스 본인도 이후 인터뷰에서 자신이 만들어준 이 별명이 이렇게 널리 쓰이게 될 줄은 몰랐다고 밝혔다.